안녕하세요. 고양시 도시행지원센터의 정광섭 센터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도시재생이 무언지 사례를 좀 들어가지고 가볍게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딱 도시재생이란 말은 가급적 안 쓰고 제가 지금부터 재미난 얘기를 좀 하나 해드릴게요. 30대 초반, 중반에 두 부부가 이제 직장을 갔다 와서 저녁에 이제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나눠요. 남편이 저녁 먹으면서 이제 와이프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 오랜만에 이제 직장 바꿔가지고 이제 출근을 했는데 같은 과장이 과장님 그 와이셔츠도 왜 안 빨아입고 다니시는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남편이 와이프한테 그렇다고 해서 이 와이프를 내가 당신한테 빨아달라는 게 아니라 와이프도 맞벌이인 거예요. 함께 돈을 벌다 보니까 뭐 당신이 가사 일을 다해 내 와이셔츠를 왜 이렇게 안 빨아줬어? 이런 얘기 하기 어려운 거죠.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와이프가 남편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일이 있었어? 오늘 우리 아들이 아니면 우리 딸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을 들어간 자녀인데 학교 갔다 오더니 굉장히 풀이 죽어서 엄마 내 짝꿍은 저기 학교 끝나고 태권도 학원도 가고 미술 학원도 가고 피아노 학원도 가는데 나도 학원 좀 보내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두 부부가 맞벌이하고 돈도 어느 정도 보니까 아이를 학원에 못 보낼 수 있는 그런 뭐 어려운 상황이 아닌데도 학원을 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이제 뜯어봤더니 그 지역이 약간 세태한 지역인 거죠. 다만 그 부부가 사는 그 마을에서 뭐 집 같은 경우는 고쳐가지고 쓸 수 있잖아요. 고쳐갖고 쓸 수 있고 너무 낡은 집은 허물고 새로 질 수도 있고 주거 환경은 굉장히 좋아가지고 그냥 아이를 키우면서 살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이를 키우는데 꼭 필요한 시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아이를 키우는데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이 동네에서 마을에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생활 필수 시설 같은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아이를 그냥 대치동의 유명한 학원, 엄마 나 서울대 연대 고대 갈 거야, 스카이 갈 거야. 그러니까 대치동의 유명한 학원가를 보내줘. 이게 아니라 나 정말 그냥 동네에 누나들이 가르쳐주는 피아노 학원에서 딴 피아노도 좀 배우고 싶고 미술도 그렇게 싶고 태권도도 하고 싶은데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사는 주거의 문제, 낡은 내 집만 좋아진다고 해서 그 마을에 계속 살 수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은?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집만 갖춰져 있어요. 집만 갖춰져 있어.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만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다 조건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얘기가 떠나서 사실은 더 나가야 돼요. 뭘 더 나가야 되냐면 이제 아이가 와가지고 잠깐 잠자다 깨서 엄마 아빠 들어왔어? 들어와서 그 얘기를 해요. 엄마 간식을 맨날 저 편의점에서 파는 초코파이하고 그냥 우유만 사다 놓지 말고 그 제과점빵 있잖아. 소보로 빵도 좀 사다 주고 뭐 슈크림 빵도 좀 사다 주고 아니 그런 간식도 좀 사다 놓고 가지 왜 맨날 그 초코파이 같은 것만 사다 놓고 가. 자, 이제 제가 이슈를 하나씩 더 꺼내는데 뭐가 문제인지 혹시 느껴지세요? 지금 뭐가 문제가 있다 이 마을에. 마을은 좀 고치고 뭐 골목도 좀 고치고 이렇게 물리적인 여건은 조금씩 고쳐가지고 나아지고 있는데 뭔가 내가 이 마을에 계속 살아도 되는지, 그렇죠? 여기에 대한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이 두 부가 어느 정도 수익이 되고 아이를 학원도 보낼 수 있고 제과점빵도 사다가 간식으로 줄 수 있고 그런데 어려운 게 있어요. 좀 더 나가볼까요? 이러다가 주말이 왔어요. 이제 주말이 와가지고 우리 간만에 주말도 왔는데 이제 출근하는 거 아니니까 차돌박이 된장찌개 끓여가지고 맛있게 먹자. 그러면 차돌박이 된장찌개 끓려면은 된장도 있어야 되고 두부도 있어야 되고 차돌박이도 있어야 되잖아요. 쌀도 있어야 되는 거고 당연히. 냉장고 문을 열었더니 아무것도 없어. 그럼 보통 토요일 아침, 주말 아침 우리가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추리닝 차림에 1, 2만 원 주머니에 이렇게 꽂아 넣고 아니면 카드 하나 주머니에 넣고 슬리퍼 신고 운동화 신고 질질 끌면서 동네 슈퍼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동네는 집은 뭐 낡을 수도 있고 그 사는 집은 고쳐가지고 아니면 새로 져가지고 깨끗한 환경일 수 있는데 아이를 보낼 학원이 하나 제대로 없고 이 더러운 와이셔츠를 그냥 퇴근하면서 맡길 수 있는 세탁소가 없고 더 나아가서 그냥 편하게 그냥 부시 일어나가지고 걸어가가지고 물건을 살 수 있는 동네 슈퍼 하나 없는 거예요. 또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부부가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가 막 열이 펄펄 나.
그럼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무조건 아이 안고 뭐 종합병원 가나요? 소아과, 내과, 의원이 있어요, 동네 병원. 그런 병원 아이 안고 막 가잖아요. 한 5분이면 뛰면 나올 수 있는 동네 의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 살펴봤더니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학원의 예를 한번 들어보죠. 근데 이 마을에서 태권도 도장을 차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태권도를 배울 아이들이 필요한 거죠. 한 달에 10만 원씩 낸다 그러면 한 50명, 100명이 있어야지만 임대료도 내고 사범 월급도 주고 그다음에 새로 산 노란 버스, 그다음에 스쿨버스 돈도 갚고 그렇죠. 해야 되는데 관원을 딱 모집했더니 10명밖에 안 와. 운영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되겠죠? 도장 못 차리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세탁소를 차렸더니 일주일이 지나도 세탁물을 맡기는 손님이 2명밖에 없어, 3명밖에 없어. 세탁소가 운영이 될까요? 빵집을 차려갖고 빵을 많이 만들었는데 하나도 안 팔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그 차돌박이 된장찌개를 주말에 이렇게 보글보글 끓여가지고 우리 식구들이랑 먹으려면은 마트를 가야 돼요. 마트가 10시 반에 문 열잖아요. 그리고 3, 40분을 나가서 마트에 장을 보고 오면은 그게 아침인가요? 점심 먹어야지. 아침은 못 먹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세탁소, 동네 빵집, 쌀집, 슈퍼, 동네 병원 이런 것들 다 뭐라 그러죠? 근린생활시설이라 그래요. 근린생활시설, 이것도 어려운 분들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근린이 여기서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가까운 내 이웃이라는 뜻이에요, 근린이.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은 이 마을에서, 이 동네에서 정말 가까운 바로 내 옆집, 내 앞집에 사는 사람들과 이 마을에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시설을 근린생활시설이라 그래요. 이런 것들이 이 지역이 쇠퇴하고 더 이상 이용할 주민과 소비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내 집만 좋아진다고 살 수 있냐라는 거죠. 어려운 거예요. 고민을 하게 되겠죠. 아이가 아픈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아이를 데리고 3, 40분씩 1시간씩 나가서 병원을 가야 돼? 야, 이 동네는 못 살겠다. 이사를 가자.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지역에 살고 싶은 그 애착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매력이 없어지는 거죠. 재생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근린생활 시설들이 몰려있는 그런 근린생활 시설들이 3분에서 8분의 거리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런 걸 여러분 뭐라 그러죠? 그걸 골목상권이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 그런 시설들이 쭉 있는 큰 지역 상권이 아니라 이렇게 골목 하나 500m, 1km 안에 그런 것들이 쭉 들어서 있는 것들을 골목상권이라 그러는데 지금 그 골목상권이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골목상권이 무너지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그 마을을 떠나고 싶은 거죠.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도시재생 사업의 유형을 일반 근린형 도시재생 사업이라 그래요. 도시재생 사업의 5가지 유형 중에 가장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유형이에요. 그래서 일반 근린형 도시재생 사업의 핵심은 저층 노후 주거지, 낡은 내 집인데 내 집 중에서도 저층 노후 주거지가 뭐냐면 5층 이하의 연립 빌라 단독주택, 이거를 정비하는 거예요. 낡은 주택을 다시 살고 싶게끔 쾌적성을 올려주는 거 플러스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그 골목 상권을 다시 살려준다, 활성화시켜준다. 그래서 일반 근린형 도시재생 사업은 저층 노후 주거지 정비 플러스 골목 상권 활성화고, 우리 고양시에는 5곳의 누릴 사업이 있는데 이 중에 3곳이 바로 일반 근린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되게 자세하게 설명드린 거예요. 이 부분을 다시 살려야겠다라는 거죠. 자,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지역은 지역에 따라서 저층 노후 주거지, 그러니까 주거지역이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이제 골목 상권을 벗어나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촬영하고 계신 이곳, 원당시장부터 원당역까지 이곳은 여러분들 어떤 지역이냐면 일산 1기 신도시가 만들어지기 전에 80년대에는요 가장 핫플레이스였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중심시가지였다고 해요. 중심시가지였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시험을 잘 보거나 내가 수학 경시대회에 나가서 시험을 잘 보면 엄마가 손잡고 와가지고 요 밑에 옛날식 경양식으로 나온 돈가스집 알죠? 이런 것들 사줘가지고 먹고 그거 먹은 다음에 쭉 내려가면 여기 리스쇼핑이라고 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백화점 이런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장난감도 사주고, 고양시의 상당 부분 이 지역을 커버하는 중심시가지였다는 거죠. 근데 일산 이게 신도시가 생기면서 이 중심시가지는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골목상권이 아니라
원당 전통시장도 있고 전통시장을 주변으로 골목 상권들이 있으면서 이 안에 다양한 점포들이 소상공인들이 가득했던 거죠. 그래서 지역을 대표하는 중심시가지, 원도심이란 말을 많이 쓰죠. 이 원도심은 얘기가 조금 달라요. 원도심의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면 원도심의 큰 특징은 제일 중요한 게 집객시설이에요. 그러니까 골목 상권이 아니라 되게 많은 점포와 시장, 전통시장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있잖아요. 이런 시장들은 사람의 유동량, 보행량이 많을 수 있고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규모 집객 기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기능, 사람들을 끌어모이고 이 사람들이 그 속에서 소비할 수 있게끔. 근데 대규모 집객시설이 이 근처에 뭐가 있죠, 여러분들? 전통시장 있고 80년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간 다음은 리스 쇼핑도 집객시설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또 뭐가 있죠? 시청이 있잖아요. 민원이라든지 사람들이 대규모로 방문하는 대규모 집객시설이에요. 근데 시청은 있지만 그런 대규모 집객시설들이 일산 1기 신도시가 생기면서 다 어디로 넘어갔어요? 다 일산으로 넘어갔어요. 더 좋은 시설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놀거리, 먹을거리, 쇼핑 너무 좋은 것들이 일산 1기 신도시에 생기면서 대규모로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그 집객 기능이 어디로 흘러갔냐? 일산 1기 신도시로 모조리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낡고 있죠. 그런 대규모 집객시설은 또 뭐가 있냐면 대학 병원 같은 경우도 대규모 집객시설이고요. 대학도 대규모 집객시설이었어요. 예전에는 대학이나 대학병원이 원도심에 있을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우리가 7, 80년대 우리나라도 인구가 이렇게 막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학생들도 대학을 많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강의실이 많이 필요하고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원도심에서는 더 이상 이런 것들을 늘릴 수가 없어요. 교외로 다 빠져나가요. 고양시청은 아직까지 원도심에 남아있지만 여러분들 사는 지역에서 시청들이 있잖아요. 도시가 커지면서 외곽으로 빠져나간 데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크게 지어가지고. 그럼 대규모 집객시설 자체가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대규모 집객시설이 그 지역에 남아있지 않고 빠져나가는 건데 그러면 도시 재생을 할 때는 센터장님 그런 대규모 집객시설을 다시 갖고 들어오면 되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그런 대규모 집객시설을 다시 갖고 들어오는 데는 그렇게 쉬울까요? 굉장히 많은 노력과 인센티브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외곽으로 나온 대학을 다시 갖고 들어온다? 원도심의 땅값도 얼마나 비싸요. 그렇죠? 그 넓은 외곽의 저렴한 부지를 포기하고 이 지역에 들어와서 고밀 개발한다 그러더라도 조성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중심시가지형은 어쨌든 지역 상권 전체를 다시 살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대규모 집객 기능을 강화해라 그래요. 그럼 무슨 방법으로 강화하냐고. 자, 그래서 빠져나간 대규모 집객 시설을 다시 갖고 들어오면 너무나 좋은 건데 불가능하다면 집객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고민이 필요해요. 그래서 중심시가지형은 뭐가 필요하냐면 사람들을 다시 끌어모으는데 되게 좋은 게 뭐라요, 여러분들? 역사자원. 자,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이 지역에서 진짜 옛날 선사시대, 삼국시대에 엄청난 유적이 발굴됐어. 자, 그거를 우리가 테마파크라든지 역사공원이라든지 사람을 다시 불러들일 수 있는 걸로 만들어보자. 정말 쓰지 않는 오래된 건물이 있는데 여기가 예전에 공연도 하고 되게 좋은 극장이었어. 그럼 문화예술자원을 다시 살린다든가. 그래서 사람들을 다시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해요. 적어도 사람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연속적인 소비가 일어날 수 있게끔. 들어와서 한 번에 소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밥 먹고 쇼핑하고 공연 보고, 그렇죠? 그러려면은 얼마나 많은 고민이 필요할까요? 그냥 예전에 있던 것들을 그대로 돌려놓을 수 있는 그 노력만 하면 될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도시가 쇠퇴하는 데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걸 다시 그 당시로 회복하려면요 그 당시에 10배, 100배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아까 그 일반 근린형에서 없어진 그 학원 다시 만들면 되죠. 누가 들어오겠냐고요. 마을 사람들이 인구가 늘어나고 그냥 바글바글 해야지 여기 장사가 좀 되겠네? 들어가서 태권도 학원 차려도 되겠네? 들어오는데 단 한순간에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게 불가능할 거면 그런 기능,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 그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은 아무리 고민해봐도 태권도 학원을 못 만들겠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 지역에 대학이 있다라면 대학하고 MOU를 맺는 거예요. 협업을 하는 거죠. 이 대학을 봤더니 이 대학에 체육학과가 있어. 그럼 그 대학이랑 MOU를 맺어가지고 그 대학의 3, 4학년 형아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그 지역에 와가지고 아이들한테 태권도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대신 학점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 친구들은 학점을 벌어서 좋고 그 지역에 가서 100% 쓰니까 좋고 대학도 없어. 그런데 이 지역의 동사무소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체육 강사가 와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는데 연계시키는 거예요. 아, 이 체육 강사가 와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동네 아이들의 이런 수요가 있으니까 일주일에 3번 중에 1번은 태권도를 좀 해주세요. 기존에 있는 서비스를 좀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정말 그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게 뭔지를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어떤 대안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지 정말 10가지, 100가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생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그 지역 주민들이 겪던 그 애로사항,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고민. 자, 아까도 다시 그러면 이 중심시 가정으로 돌아와가지고 이 지역의 일산, 일기 신도시로 다 빠져나간 대규모 집계 기능을 다시 갖고 들어올 수 있나요? 물론 이 앞에 성사혁신지구가 들어서니까 대규모 집계시설이 들어오지만 그러려면 저거 하나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떤 고민을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은 24시간 여성들이 안심하며 놀아도 정말 놀 수 있는 곳이다.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곳이다. 그러면 20, 30대 여성들이 찾겠죠. 20, 30대 여성들이 찾을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먹을거리, 쇼핑거리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게 뭐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킬러 콘텐츠. 고양시 성사동에는 저게 정말 저거 보러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가야 돼.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겠느냐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도시를 바꾸는 사람들, 플라톤이라든지 세태지역 경진대회라든지 저희 고양시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쉬운 생각, 모여가지고 회의 한두 번 이런 걸로는 다시 지역을 살리기가 어렵다. 이거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의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지금은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정말 오래된 식당도 장사가 잘 안 되잖아요. 세태지역은 사람이 없고 이동량이 별로 없는데 장사가 잘 되겠습니까? 너 한 1, 2년, 6개월 정도 우리가 잠깐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여기 들어올래? 정말 똑똑한 친구라면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그 1, 2년 그거 받고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3년차, 4년차에는 어쩌라는 거예요. 그렇죠? 손님이 없는데. 정말 선수들은 세태 지역에 잘 안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이 세태 지역에서 함께 고민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 오랜 시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좀 선한 생각을 가진, 그렇다고 해서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세태 지역에 들어와서 그런 핵심 킬러 콘텐츠를 개발하고 고민해가지고 대박 터뜨릴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벤츠도 타고 다니고 BMW도 타고 다니는 그런 사회적 기업, 그런 마을 기업, 그런 협동조합을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플라톤 같은 게 사회적 경제라고 하다 보니까 뭐 비영리성, 그다음에 여기 들어서 내가 희생해야 되는지 절대 그게 아닙니다. 다만 초기에 이 세태 지역에서 뭐를 해야 되는지 그 고민하기 위해서 좋은 컨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시간 동안에는 우리가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도 고민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을 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와서 정착할 수 있겠네요. 되게 이런 컨텐츠라면 함께 고민해 볼 수 있겠네요. 그거를 좀 만들어주는 시간을 좀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생태계를 만들고 싶은 게 저희 고양시의 고민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좀 더 지역을 바꾸고 지역을 이해하는 국토교통형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기업들이 들어와서 초기에 함께 좀 고민을 해주고 우리는 그 지원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그게 1년, 2년, 3년, 4년 어느 정도 지났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이 핫플레이스가 들어와서 돈도 벌고 그런 기업 만들고 싶은 게 저희 고양시의 고민이었고 쉽게 말하면 그게 바로 도시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은요. 돈을 못 버는 게 아니에요. 도시재생으로 대박 날 수 있고요. 오히려 그런 도시재생으로 이 지역이 살아나고 핫플레이스가 됐을 때 집주인들은 또 집값을 임대료를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2중, 3중으로 그런 걸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계획 안에다 많이 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시재생이 뭔지 좀 사례를 통해 가지고 가볍게 알아봤고요. 사실 도시재생 사업의 유형이라든지 특징은요. 좀 오랜 시간 학습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일반 근린형과 중심 시가정을 가지고 접근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 이런 측면에 좀 관심이 있거나 저거 바로 나랑 잘 맞을 것 같은데 내가 원하던 건데 이런 분들은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